그 다음에 이제 2010년 8회, 고급 문제입니다. 39번 문제인데, 역시 이 문제도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래서 단체. 그런데 거의 다 주어졌어요. 대한자강, 회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대한자강회군요. 단체는 대한자강회야. 문제가 아주 쉬워졌어요. 대한자강회. 대한자강 이렇게 보면 되겠죠? 대한자강회. 자, 그런데 이 대한자강회에 대한 옳은 것만을 골라봐라 라고 했는데, 대한자강회의 방도를 강구하지 않아 인민이 매우 우매함. 자, 대한자강회는 애국개몽운동 단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 안 그래? 역시 애국개몽단체도 말이죠. 쫙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놔야 문제를 풀기에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을 거야. 알겠어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애국개몽단체가 헷갈린 표현들이 많아요. 이 언어적 표현만 잘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달리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야. 우리가 이제 애국개몽운동은 원래 이 애국개몽운동을 처음 시작한 단체는 독립협회입니다. 그래, 안 그래? 독립협회로부터 시작됐고, 그 독립협회 후신들이 생겨나서 이제 애국개몽운동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애국개몽운동 가장 중요한 핵심 방향은 뭐냐? 첫째는 교육이에요. 교육을 통해서. 그죠? 또 하나는 뭐냐? 산업을 진흥해서, 즉 경제력을 향상시켜서 우리도 힘을 기르자. 이렇게 힘을 기르자는 운동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여러 가지 종교활동을 통해서 종교라는 이런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의 머리를 깨우치자, 근대적 의식을 심어주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언론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몽시키자, 이렇게, 근대적인, 그죠? 또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런 생각을 민중들한테 주입시키자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애국개몽운동이라고 하는데, 자, 이 애국개몽운동은 독립협회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 뭐냐? 보안회. 이 보안회는 1904년, 여러분 잘 알죠? 그죠? 보안회는 황무지 개강권, 저지투쟁에 앞장섰어요. 성공했죠? 그죠? 농광회사를 차리고 일본 놈들이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했을 때 그걸 좌절시킨 단체가 바로 보안회였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헌정연구회가 있습니다. 헌정연구회. 그래서 이 헌정연구회는 1905년 시기가, 그래서 1905년부터 뭐 했느냐면 입헌군주제를 주장하고, 이미 입헌군주제는 독립협회 때부터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갑신정변 때도 지향하는 정치제가 입헌군주제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민권학대를 위해서 노력하더라. 근대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근대적 정체제인 입헌군주제, 특히 입헌군주제 주장이 헌정연구회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것.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한자강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바로 이 대한자강회죠. 그죠? 1906년, 순서대로야. 1906년에 헌정연구회를 개성했어요. 독립협회를 개성하기, 독립협회는 여기다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원래 애국개몽운동은 1900년대에 들어와서 의병하고 함께 쌍벽을 이루면서 실력 양성운동 쪽으로 나간 게 애국개몽운동이잖아. 그래서 독립협회를 뺐는데, 독립협회를 개성한 헌정연구회를 개성한 대한자강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대한자강회를 표현할 때 전국에 25개의 뭘 두었다? 지회를 두었다. 그죠? 그리고 그 고종 폐위 반대 운동을 주도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할 거 알았어요? 기타 뭐 언론, 종교, 뭐 교육 운동에 헌신했다. 이런 것들은 뭐 상투적인 것들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이제 대한협회가 또 있는 대한협회. 대한협회는 1907년에 만들어진 단체야. 역시 전국에 70여 개의 지회가 있었는데, 70여 개의 지회가 있었는데, 이 대한협회는 나중에 신일파로 변절하게 되는 그런 단체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대한협회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실 것.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신민회가 있습니다. 신민회. 그래서 신민회는 1907년에 만들었죠. 잘 알다시피 안창호, 양기타 이런 분들이 만들었는데, 특히 신민회가 교육운동에 앞장서서 평양의 대선학교, 정주의 오산학교 학교를 세웠죠. 또 산업진흥을 위해서 평양 자기회사, 대구의 태극서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다 아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신민회는 아주 중요하게 뭐 했느냐? 국외에다가 안 되겠다.
일본 놈들이 이렇게 심상치 않으니 국내에서 독립운동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해외에 나가서 국외에다가 장기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독립운동할 수 있는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세우는데 우리가 앞장서자. 알겠어요? 이렇게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앞장섰던 단체가 신민회였다. 그죠? 비밀 지하 조직이었습니다. 비밀 결사인 신민회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주의할 것은 여기까지는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주로 뭐냐? 예, 여기까지는 주로 애국 계몽 운동이 일본 놈들이 알게 실이 드러내놓고 겉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907년부터 예, 뭐가 만들어졌냐면 신문지휘법이 만들어지고 역시 1907년에 출판법이 만들어지고 결국 이게 뭡니까? 출판법, 신문지법은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국민들을 근대의식이 심어주고 국민들한테 자주 애국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언론활동을 통제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1907년에. 그러더니 드디어 1909년에 뭘 만들었어요? 보안법을 만들어. 보안법은 여러 가지 정치활동이나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단체나 알겠어요? 그 사립학교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치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이렇게 탄압을 하기 위한 그런 악법들이 만들어져. 이 3대 악법 때문에 안 되겠다. 지하로 숨자 해가지고 비밀 지하 조직인 신민회가 만들어지더라. 여러분, 1920년대에 좌우 합작단체인 신간회와 구별하는 문제는 수능에서 그냥 줄창나게 많이 풀어봤죠. 그죠? 신민회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대한자강회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한자강회는 공화정체의 국민국가 수립을 지향했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대한자강회는 고종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대한자강회 고종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그죠? 보안법에 의해서 해산 그렇습니다. 1909년에 만들어진 보안법에 의해서 이런 단체들이 다 탄압 대상이 됐다 이거야. 국채보상운동 때 1907년 적극적으로 대한자강회가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했다 이렇게 알아두실 것. 알겠어요? 답은 니은, 디귿, 리을 이 세 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예, 수준이 있는 중정도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애국계몽운동이나 애국계몽운동 단체들을 알아두는 게 중요한데 그냥 알아두지 마시고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알겠죠? 그 표현. 알겠어요? 표현 방식, 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두실 거.